너 거기서 진짜 뭐하냐고. 아니 이 언니 뭐 왔어. 키워줘. 아이 준비되더라. 더 내게 더워네요. 안녕. 나는 실습하는 동안 하루에 10,000보씩 걸은 민정이야. 나는 실습하는 동안 타자가 500타 된 다현이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요건으로 총 2번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 두 분은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하셨나요? 일단 나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실습을 했어. 이곳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기관이 기하대책 법인 기관이어가지고 기하대책 안에 있는 그 봉사단에서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활동을 했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 부천에 있는 고강종합사회복지라는 곳에서 실습을 진행했는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했어. 마을 지향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하는 복지관인데 보통 다 그냥 기관 안에서 타자치고 다 기관 안에서만 활동을 했다 했는데 나는 진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어떤 불편한 점 있으세요? 이 마을의 장점은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실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하루에 10,000보를 나는 기관에만 있어서 하루에 500타를 그래서 10,000보를 막 걸으면서 실습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밖에서 많이 실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 의자에 막 계속 못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무겁지 않다 하는 친구는 우리 고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세요. 보통 언제부터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나요? 사회복지 실습은 나이 제한은 없고 보통은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 여름방학 때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는 6월 초부터 6월 중순에 신청을 해서 이제 여름방학인 7월, 8월에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겨울방학에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이제 1월, 2월 때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학기 중에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수업을 많이 듣지 않는 4학년 때 실습을 진행해. 편집 잘 해줄 거니까. 그리고 19학번까지는 120시간까지만 하면 됐었는데 20학번부터는 160시간 채우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하루에 최대 8시간 실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20시간 할 경우 19학번까지는 3주만 하면 되고 20학번부터는 8시간씩 4주 동안 실습을 진행해야 돼. 그래서 보통 실습은 9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점심시간 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른 데 내가 봤던 경우는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자기 아침잠이 좀 많다 하면 이제 10시 막 이런 데 하는 데를 찾아보고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 9시 있는 데로 찾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참고로 나는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했었어. 실습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나요?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면 실습쌤 모집 게시판이 있어.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실습생 모집 게시판 카페가 있어.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기관에서 이제 모집하는 글을 올려주니까 그걸 보고 신청을 해도 되고 혹시 자기가 직접 실습을 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 하면 그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어딘가에 띄워줄 거야 링크는. 뿅 여기 뿅 이러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2번 실습을 하는데 한 번은 무조건 인증이 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한 번은 꼭 인증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실습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면 거기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역 상관없는지는 일단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면 좋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진짜 잠을 위해서 그리고 지각하면 완전 찍혀버려가지고 절대 지각하면 안 되고 내가 첫째 날 너네는 꼭 지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는 거를 추천할게. 맞아. 어차피 실습 과제 하느라 잠은 못 자니까 맞아.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는 걸 추천해. 만약에 기관을 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내 주위 친구들 중에 여름방학에 기간을 못 구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겨울방학에 하거나 이제 4학년 여름방학에 하거나 진짜 처음 안 되면 학기 정도 있으니까 기회는 되게 많아서 분명 실습생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런 거 더 들어가? 몰라. 오케이. 그래서 나도 못 구할 뻔 했다가 조금 엄청 작게 운영하는 센터 같은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지원을 딱히 막 받지 않고 그냥 전화해서 저 누군데 실습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고 날짜도 직접 정할 수 있더라고. 근데 조금 단점이 뭔가 이렇게 챙겨주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습을 도와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잘 구체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좀 어렵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실습생을 조금 줄여서 뽑는 기관도 많고 아예 뽑지 않는 기관도 많아서 조금 미리미리 알아보고 여러 개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자소서랑 봉사한 내역 이런 거 보고 많이 뽑으니까 지금부터 봉사를 열심히 하면 뽑힐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 실습도 면접 보나요? 사회복지 실습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거는 다현이가 말해줄 거예요. 이거는 기관마다 다른데 나는 2개를 지원을 했는데 2곳 다 면접이 없는 곳이었고 내년에 근데 면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이 실습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일단 면접을 보진 않았어. 나는 면접을 봤어. 봤는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일단은 4명씩 봤었고 면접 준비하는 거는 이게 약간 학교 면접, 대학 미국 면접 보듯이 질문이 약간 예상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약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약간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요즘에 사회복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의 추세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접 보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할게. 사회복지 실습을 돈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이 아마 돈을 받고 할 것 같은데 나도 사실 1학년 때는 우리가 일하는데 왜 맞아. 돈을 주고 하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업무 시간을 쪼개서 우리에게 슈퍼비전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주고 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좀 납득을 하게 된 것 같아 이번에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기관마다 돈을 다 다르게 받아서 일단 우리 기관은 15만 원에다가 그리고 식비, 중식비 별도로 해서 총 22만 원 정도, 중식비 한 6, 7만 원 정도 내고 했던 것 같아 한 달 동안. 우리 기간도 한 실습비는 10만 원 정도 내고 또 플러스로 식비를 한 6, 7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 너무 실습비가 부담이 되면 막 5만 원 하는 실습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 찾아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 비싼 데는 20만 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으면 20만 원까지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찾아봐가지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주로 실습 전에 가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하기도 한다는데 선배님들 중에는 기관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관 방문이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많이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관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해서 봉사자로 지원을 해가지고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주고 싶은 꿀팁 있으신가요? 나는 일단은 실습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탈락을 해봐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계속 수정을 했어. 그때 내가 많이 느꼈던 게 어쨌든 많은 실습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거잖아? 그때 내가 유독 퇴화되고 유독 이렇게 인상이 깊게 남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첫 문장을 강렬하게 쓰거나 약간 나를 표현할 때 어떤 거에 비유를 들면서 저는 불멍 같은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의미 있게 막 풀어가는 이런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게 꿀일 것 같아. 그리고 또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대외활동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걸 좀 되게 최대한 많이 썼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대외활동이나 대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을 잘 풀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이건 꿀팁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데 지각을 절대 하면 어쨌든 실습 시간을 제대로 채워야 되는데 지각을 하면 못 채우는 거의 격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꼭 지각하지 말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실습생을 되게 좋아하고 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막 부끄럽다고 망설이거나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많이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 실습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나는 일단 처음에는 전체 실습을 돌고 나는 사례관리팀에서 심화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사례관리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관리팀에서 심화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고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팀의 수업을 먼저 들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점이 난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적 없었어. 그래서 아니, 사실 뻥이고 나는 실습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리고 내가 또 멀어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는데 막 방 도착하면 막 11시 이렇게 되고 또 실습 끝나고 오면 그냥 바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막 보고서 써야 되고 이래서 막 2, 3시에 자면 하루에 막 3,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뭔가 미리미리 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짬짬이 쉬는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성하거나 기록하면 너네 잠 자는 시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시택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실습 일지를 써야 하잖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 어려웠네. 맞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 1회차부터 2회차 이렇게 쓰면서 조금 시간이 단축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난 아니었고 맞아. 그래서 실습 일지를 조금 쓰는 시간을 단축을 하려면 틈틈이 맞아. 시간별로 자기 일정을 메모해서 그때 뭐 했는지 간단하게 써놓으면 실습 일지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 그 8시간의 기록을 맞아. 한 번에 써야 되는데 기억이 진짜 안 나거든. 그래서 틈틈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다. 학기 중 실습과 간접 실습이 뭔가요? 일단 우리 둘 다 학기 중 실습을 간접 실습은 안 해봤지만 학기 중 실습은 학기 동안 매주 한 번씩 기관 방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학기 중 실습은 오래 하겠지? 일주일에 몇 번, 2번? 한 번?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되게 오래 하지만 방학 때 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간접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생기게 된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관 방문하는 게 위험해져가지고 4주를 실습을 한다고 치면 2주는 기관에서 하고 남은 2주는 이제 줌으로 약간 교육을 듣는다던가 줌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간접 실습을 집에서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실습한 후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와 현장 실습 수업을 들으면 되나요? 네. 간접 실습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접 실습 하면서 그 수업을 맞아. 들으면 되는데 이제 수업은 이제 각자 학생들이 기관한 방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리고 교수님이 물어봐 우리한테 실습은 어땠는지. 그래서 서로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나도 들으면서 이 기관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실습지를 또 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현장 실습 신청하는 방법은 수강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하기 전에 카페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시간대, 교수님, 요일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신청을 하면 되고 카페에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수강 신청도 그 카페에 신청한 대로 맞게 신청을 하면 돼. 카페 신청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이어서 잘 본인이 듣고 싶은 교수님 수업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 돼. 꼭 실습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좋은 경험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할 수 있어! 몇 번 하는 거야?